오펠 벡트러 B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멋진 디자인, 우수한 안전성, 우수한 장비 및 다양한 엔진 선택. 그러나 반면에 특히 부식 측면에서 오펠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고 지나치게 검소한 소유자는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벡트러 B에 연락할 가치가 있는지, 중고 사본을 선택할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오펠 벡트러 B의 차체는 아름답지만 수명이 짧습니다. 내식성이 좋지 않다는 소문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신화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엔진 오펠 벡트러 B. 벡트러 B는 트림 레벨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엔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엔진은 정기적으로 현대화되거나 새 엔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솔직히 실패한 엔진은 없습니다. 모두 고유한 특성과 약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리소스는 25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오름차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6m. 가장 일반적인 엔진이지만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에 가장 저렴한 트림 레벨에는 X16 SZR 인덱스가 있는 8밸브 버전이 장착되었습니다. 장점은 단순성이지만 단점은 출력이 75마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와 함께 이 엔진의 연료 공급은 단일 분사, 즉 하나의 노즐입니다. 따라서 소비량은 10리터 미만입니다. 도시에서는 그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가속 페달로 힘 부족을 보완하려고 시도하여 엔진 마모를 크게 가속화합니다. 20년이 지나면 대대적인 수리 없이는 이러한 모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수리를 열지 않고는 구현 품질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8밸브 엔진은 타이밍 벨트가 부러져도 밸브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1.6m 엔진의 16밸브 버전입니다. X16X은 이미 101마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함께 이것은 경주 야망 없이 편안한 움직임을 위해 충분합니다. 가능한 문제 1. 의링의 코킹. 품질이 낮은 엔진 오일과 자주 교체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지역, 휘발유 품질, 작동 모드에서는 적어도 8에서만 킬로미터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OVB 1.6M의 경우 합성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오일 조르. 일반적으로 15만에서 20만 마일 후에 나타납니다. 밸브 스템실, 밸브 가이드, 탈탄 소링을 교체하거나 정기적으로 오일을 추가하여 처리하십시오. 나열된 구성품이 정상이면 오일 레벨은 교체부터 교체까지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3. EGR 밸브가 막혔습니다. 청소할 수도 있고 끄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징후, 엔진이 멍청하고 속도가 떠다닙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 X16X는 현대화되었습니다. 짧은 흡기 매니폴드가 설치되고 점화 모듈이 변경되었으며 여러 잼이 제거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Z16X2로 교체되었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유로 4 규격을 준수하고 있다. Z 엔진에는 전자 스로틀 밸브와 하나의 추가 람다 프로브가 장착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그들은 요로 -3에 맞춰진 다른 브레인과 함께 Y16X1을 설치했습니다. 1.8리터. 생산 첫 해의 오펠 벡트러 B에는 X18X2 115hp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벡트러 B의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2리터 X20XEV 1.8리터를 기반으로 생성됨과 동등합니다.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흡기 매니폴드가 깨졌습니다. 징후, 가스 소비 및 부동 속도 증가. 치료는 수집기를 새것이나 중고로 교체하는 것이며 요리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 유유 속도 조절기가 막혔습니다. 청소는 오랫동안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3. 25만 캄 후에 오일이 연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일 스크레이퍼 링이나 밸브실을 교체하여 처리됩니다. 4. 캠축 센서. 자주 실패하고 교체만 가능합니다. 5. 값비싼 남다 프로브. 그것은 티타늄이고 나쁜 휘발유로 그것을 죽입니다. 바시, NGK 또는 FA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의 리뷰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스타일 변경 후 1.8리터 엔진이 X18X21 115마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인덱스는 한 자리만 다르고 모터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 모델이 2리터 X20CV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경우 업데이트된 유닛은 이미 친숙한 1.6리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X16X 엔진은 오래 가지 못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Z18XE 125hp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본질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흡기 배기 매니폴드를 변경하고 남다 프로브 하나를 추가했으며 가속 페달이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EGR 밸브를 제거했는데 문제가 하나 줄었습니다. Z 및 Y 시리즈에 업데이트된 엔진 1.6리터도 적용됨의 주요 잠재적 문제는 ECU, 전자 엔진 제어 장치의 위치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엔진 자체에 설치되었으며 고온으로 인한 진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자 장치를 죽입니다. 복원, 교체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부 소유자는 ECU를 미리 더 조용한 장소로 옮깁니다. X18X21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리터 2리터 X20XEV 엔진 136hp은 출력이 더 높고 연료 소비량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 외 약점은 동생 1.8리터와 동일하다. X18XE 스타일 변경 후 2.2리터로 교체하였습니다. 2.2리터 벨트 대신 타이밍 체인을 갖춘 유일한 벡트러 B 엔진입니다. 체인 교체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행거리 25만 마일 이후입니다. 벡트러 B의 평균 주행거리와 연령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담이 새 소유자의 어깨에 지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는 엔진의 디젤 소리입니다. Z22세는 매우 재미있으며 147마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함께 주요 문제는 밸브 커버 아래에서 누출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면 도움이 됩니다. Z22세는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촛불을 광적인 누로 조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체 비용이 많이 듭니다. V6 엔진 1999년까지는 2.5리터 X25XE 170마력가 탑재됐다. 이후 2.6리터로 교체되었습니다. Y26세 170마력 차이점은 단일 점화 모듈, 고전압 전선 없음과 전자 가속 페달입니다. 또한 Y26세에는 4개의 람다 프로브와 4개의 촉매가 있습니다. 노후화되면서 누출되는 오일 열 교환기와 온도 조절 장치는 실린더의 캠버에 위치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도 조절 장치를 교체하거나 열교환기를 수리하는 작업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타이밍 장치의 예비 부품 비용도 2배 더 비쌉니다. 그렇지 않으면 6기통 엔진 서비스 비용이 4기통 엔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대대적인 엔진 정비로 귀결되지 않는 한. 디젤 엔진 자동차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오펠 벡트러 비중에서 디젤 차량은 5%를 넘지 않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판매되는 634개 중 32개.
따라서 좋은 상태의 자동차를 찾을 가능성은 최소화됩니다. 오랜 시간 테스트를 거친 터보차저 디젤 엔진 이수주 X17DT 82AHP는 생산 수명의 처음 2년 동안만 벡트러비에 설치되었습니다. 1.7리터 디젤 엔진 자체는 신뢰성 측면에서 전설적이지만 20년 이상 사용하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 후 그들은 또한 매우 안정적인 2리터 X20DT 82AHP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주로 연료 시스템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연령과 연료 품질 때문입니다. 스타일 변경 후 Y20 등치 101마력로 교체되었습니다. 차이는 미미하며 환경 기준이 약간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OVB 디젤 엔진인 2.2리터 Y22DTR 125HP는 매우 드물다. 2.2리터 가솔린 엔진, 체인 리슴을 제외한 모든 엔진에서 타이밍 벨트는 6만큼마다 교체해야 한다. 판매자의 정직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예방조치로 벨트를 교체하십시오. 벨트가 파손되면 피스톤이 밸브와 만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8밸브 1.6리터는 예외지만 도로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고 방치되는 것도 그다지 즐겁지 않다. 전염. 언뜻 보면 OVB에는 5단 수동과 4단 자동의 두 가지 변속기 옵션만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면 각각의 품종에는 다발이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 F15 또는 F17의 가장 부드러운 수정은 스타일 변경 후 더 젊은 1.6리터 및 1.8 엔진에 설치되었습니다. 잠재적이지만 보장되지는 않는 문제는 보조 샤프트 베어링입니다. 초기에는 박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기어박스 F16 또는 F18을 장착하는 옵션은 보급률 측면에서 2위입니다. 베어링은 신뢰할 수 있으며 최대 300에서 40만 마일리지까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F23 및 F25 기어박스는 가장 강력한 가솔린 및 디젤 엔진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흔하지 않습니다. 벡트러 비수동 변속기를 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셈블리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상태 좋은 중고 옵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 교체 작업 가격은 상자 자체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수정 사항 간의 호환성은 100%가 아닙니다. 최소한 브라켓 몇 개만 바꿔야 하고 많아야 드라이브와 클러치도 바꿔야 합니다. 모든 기계공의 공통적인 약점은 헬리콥터입니다. 이것은 외부 기어 변속 메커니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F23의 경우에는 케이블과 로커 시스템이 있습니다. 볼트를 이용한 집단 농업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비용이 저렴합니다. 클러치는 20만 킬로미터 지속될 수 있으며 실제 서비스 수명은 운전 스타일에 따라 직접적으로 달라집니다. 자동 변속기. 2차 시장에서 자동 변속기를 탑재한 오펠 벡트러 B는 20%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자동 기계를 찾는 것은 수동 기계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욱이 기계의 경우 서비스의 규칙성과 여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종 면에서는 수동 변속기와 상황이 비슷하다. 수정 F13 및 F17은 약한 엔진에 설치되었습니다. 강력한 것에는 F14, F20 및 F22가 장착되었습니다. 후자는 발열이 적고 수리 없이도 수명이 더 깁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350에 40번지 0, 000이지만 자동 변속기가 전체 자원을 소진하면 수리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운전 중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벡트러 B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전환할 때 충격이 없어야 합니다. 자동 변속기 계량봉을 점검하면 오일이 깨끗하고 탄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교체 주기는 40에서 6만 킬로미터마다입니다. 오펠 벡트러 B의 소시.
원래 오펠 벡트러 B 서스펜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수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의 디자인은 간단하고 안정적이며 매우 편안합니다. 볼 조인트는 네버와 별도로 변경됩니다. 이는 장점입니다. 무음 블록도 개별적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수리는 조금씩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변경해야 합니다. 전면 상단 완충 장치 마운트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집니다. 판매 중인 유사 제품이 많지만 고무의 품질에 주의하십시오. 부드럽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리뷰에 따르면 독일 제조업체 섹스의 지원이 잘 수행됩니다. 리어 서스펜션은 매우 간단합니다. 멀티링크입니다. 후면에 네버가 3개 있지만 주요 비용 항목은 부동 무음 블록 4개, 상부 2개, 하단 2개입니다. 오펠 표준에 따르면 개당 5에서 15달러로 비쌉니다. 교체 인건비는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후방 캠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체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고무를 먹을 수 있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진실은 디테일에 있으며 디테일은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저렴한 중국산 예비 부품 가격은 절반이고 서스펜션 수명은 3대 4배 단축됩니다. 따라서 절감액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충격 흡수 장치는 쉽게 10만 킬로미터 지속됩니다. 허브는 평균 120에서 15만 킬로미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벡트러 B 서스펜션은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기 벡트러 B의 배선은 예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강도와 기능성 모두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에는 값싼 트림 레벨과 값비싼 트림 레벨 모두에 대해 동일한 배선이 이미 공장에서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크루즈 컨트롤이나 열선 시트를 장착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 릴레이와 버튼만 찾으면 됩니다. 전면 패널 디스플레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픽셀이 손실되기 시작합니다. 케이블을 다시 납땜하여 처리하십시오. 점화 코일, 남다 프로브 및 에어컨 센서가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모델의 약점이 아니라 유지관리 및 운영의 특징입니다. 상당히 흔한 현상은 에어컨 압축기의 고장입니다. 그 이유는 전기가 아닌 연령과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축기 내부의 오일실과 기타 고무실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므로 구매할 때 프레온만 리필하면 된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에어컨 압축기 수리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벡트러 B의 주요 정기적 문제는 해당 섹션에서 언급한 일부 엔진 수정의 이슈입니다. 블록 내부의 접점은 시간 문제로 온도와 진동으로 인해 거의 파손될 수 있습니다. 찾기도 어렵고 교체 비용도 많이 듭니다. 브레이크 및 스티어링 벡트러 B의 모든 바퀴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1.6L 8밸브 가솔린 엔진 버전에만 후방 드럼이 장착되었습니다. X16SZR 75마력 유일한 설계 결함은 핸드브레이크 메커니즘입니다. 잘 안되고 잘 안되네요. 나머지 문제는 주로 연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파이프와 실린더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으로 인해 손상됩니다. ABS 장치가 작동을 멈추면 장치 내부의 접촉 불량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납땜하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스티어링 렉은 일반적으로 25만 마일리지 후에 스스로를 상기시킵니다. 이는 누출이나 노킹으로 나타납니다. 100달러에 복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싼 중고품을 살 수도 있고 공장에서 복원한 것을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에 스티어링 칼럼의 구동축과 부싱이 빠르게 파손됩니다.
속도에는 영향이 없지만 노크가 거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일을 변경한 후 더욱 안정적인 구동축 스플라인 버전으로 변경합니다. 오펠 벡트러 B는 좋은 디자인과 저렴한 유지 관리 비용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전체 경제에 각인 없이 괜찮은 사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관리가 잘 된 신체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엔진이 있는데 ZY 시리즈는 가급적 아닙니다. 이슈의 문제를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서스펜션을 복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매 전 상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